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힐러리 프로젝트,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를 미국 힐러리 클린턴처럼 정치인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김건희는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의혹에 주가 조작, 명품 수수, 인사 개입 의혹까지 받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총선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동원해서 보고서까지 만들며 광주 또는 강남 출발을 준비시켰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권력 주변이 아니라 아예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뇌물을 받고 각종 개발 이익을 독점하자는 심산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애초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던 그 목적까지도 돈벌이 수단은 아니었을까? 2월 1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예,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특검 반박문을 15페이지에 걸쳐서 네. 내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특히 재판부가 굉장히 불필요한 설명 때문에 특검이 마치 기소를 잘못했다, 증거가 불충분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라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직격을 했다고 할까요?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부에서 사실 판결을 하면서 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생각에서 그렇게 뭐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특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좀 오해를 불식시키고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항소심에서 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입장 자료를 냈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뭐 말씀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쭉 한번 일독을 해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났지만 통상적인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항소할 때 항소 이유서라든지 이런 걸 그냥 뭐 내면 제출하면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15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울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로서는 뭐 좀 당혹스럽기보다는 좀 화가 났을 겁니다. 화가 속된 말로 났다. 얘기하자면은 좀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독특한 법논리를 내세우는 재판부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뭐 재판부가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좀 이게 이런 뭐 징조가 안 보였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 아하. 것이 그 사실 뭐 형무 등급 뭐 춤을 입을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예.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 권력이 있고 없음을 떠나가지고 예.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재판 시작할 때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마스크를 쓰면서 본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안 보여줘도 되는 특혜를 누리도록 한 것이 김건희 씨가 유일할 유일하거든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 받으러 나와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이렇게 명예라던가 뭐 이런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있을 것이고 과거에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재판을 받으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피고인석에서 얼굴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정신문이라는 걸 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물론 그 사람이 뭐 구속 상태이고 당연히 누군지는 알겠지만 당연히 누군지를 알면서도 인적 사항을 묻고 직업을 묻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출국장 나갈 때도 보면 잠깐 마스크 벗어보세요. 그럼요. 이런 예.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서 신원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차등을 주면서 그 판결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이제 뭐 검찰이나 법조인들은 다들 아는 인두비오 프로레오? 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인두비오 프로레오. 예. 그러니까 듀비오스,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뭐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하.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을 이익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예. 전제로 깔았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형무 등급 추모리 분량 예. 이것도 정말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제가 무슨 뜻이지 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형평성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권력자와 권력을 잃은 자로 나뉘어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을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해가지고 선처를 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것이 예.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판결을 본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결론에 선뜻 동의할 만한 우리 그 충분한 설명이 된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권력자가 있고 권력이 없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뉘지 않고 권력자와 권력을 잃은 자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를 위한 그렇죠. 권력을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V제로의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걸 재판부도 인정을 한 너무 것이라고 볼 인식을 수가 하고,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요.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네. 근데 이제 특검이 반박문에 일반인의 상식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상식과는 좀 동떨어져 있었던 판결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지금 1심이 적용한 법리가 이런 사안에서 이렇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1심의 그 독특한 법 논리가 상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예. 확고하게 딱 견해가 밝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번에 1심 법원의 법 논리라던가 이런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은 아주 독특한 법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도 없고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이건 저로서 그냥 순수하게 이런 김건희 씨 사건을 떠나서 예. 법조인으로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은 이런 사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해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인 결론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이런 사안에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아무도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지금 뭐 제가 설명한다면 하루 종일 설명해도 부족할 정도로 네네. 이 법원의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뭐 하나하나 먼저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네, 주가 조작. 말씀드리자면 무죄 이유 중에 하나로 근거로 둔 게 뭐가 있냐면은 좀 아주 독특한 것이 이 공범들 김건희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김건희 씨를 보고 무슨 시스터즈 뭐 이런 식으로 공범들이 김건희 씨를 별로 그렇게 탐탁치 욕했다. 않게 욕을 하거나 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말이 있었던 걸 보면 공범관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게 무슨 근데 그게 말인가요? 독특한 거죠. 예. 예를 들어 범죄단체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전체가 하나의 범죄단체고 공범으로 처벌받아 마땅한데 공범들끼리도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 같이 다 했는데 왜 제가 다 먹는 거야? 우리도 저는 나쁜 놈 아니야? 지 혼자 먹을라 보다 이런 식의 그런 아하. 녹취가 나왔다고 하면 둘 사이의 관계가 공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사소한 몇 가지 불화라던가 이런 거에 그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녹취됐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인 공모를 부인하는 근거로 쓸 수 있을까요? 아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상식에 부합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그 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치인들께서 정치 현실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예. 그리고 무슨 뭐 계약이 없다고 무죄를 쓰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요. 아하. 그리고 마지막에 알선 수재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금품 수수 중에서 청탁이 있기 이전에 단순한 의례적인 그 축하 인사였다. 선물로 보낸 것. 그거는 무죄고 나머지 부분만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됐기 때문에 유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알선 수재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을 줬다고도 볼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대통령이 된 사람의 배우자는 특별한 청탁이 있기 전까지는 축하 선물 마음껏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마음껏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아무런 죄로 문제 그게 삼을 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청탁이 있을 때는 아무런 금품이 오고 가지 않으면 그건 무죄란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이런 재판부의 결론에 따르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뭐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상식에 어긋난다고 제가 마치 특검이라도 된 것처럼 제가 지금 네. 갑자기 뭐 이렇게 좀 예. 뭐 열변을 토한 것 같은데 그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좀 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지금 네. 일단 우인성 판사의 그 판결문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지금 감찰관님처럼 예.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박문 보면요. 특히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을 이게 왜 이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저 법률적인 쟁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예. 공범이 있는 경우에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아하. 특검에서는 그 주범의 모든 행위가 끝난 시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행위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김건희 씨 방조 행위가 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그 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그 중에 2가지는 뭐 별 관계가 없는 거고, 한 가지는 그 예전 거기 때문에 설령 혐의가 인정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그게 얘기를 했지 무슨 않습니까?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특검에서는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가지고 아하. 맨 마지막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쪼갰습니다. 쪼개서 봤죠. 쪼개서 봤고, 행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이제 그 공범이 있고 종범의 경우, 그러니까 방조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어떤 때를 기산점으로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상급심 대법원까지 가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심에서 그 독특한 결론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1심의 결론이 맞고 김건희 씨에 대한 무죄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고 지켜봐야 된다. 다퉈봐야 되고, 특검의 논리가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가서 봐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해서라도 끝까지 혐의여부를 다퉈봐야 될 사안입니다. 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 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예를 들더라고요. 네네. 그 보이스피싱의 같은 경우에서 그 주범 외에도 현금 인출을 한 사람, 아니면 송금 말단 실행을 한 사람조차도 공동 정범으로 보는데, 이 주가 조작은 사실 이제 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장의 원리를 침해하는 사건 아닙니까? 네네. 중대범죄인데 이 부분을 정범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예. 그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기능적 행위 지배와 분업적 역할 분담이라고 이 공모 공동정범이 법리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단순하게 돈을 자금을 댄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여러 가지로 불리한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전체 행위를 공범이라고 할 때 모든 행위를 다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 행위만 하더라도 전체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징표가 있으면 전체 행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 특검은 그렇게 보아서 공범으로 기소를 한 것이고, 재판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첫 번째 행위의 경우에는 알고 한 것 같은데 방조 아닌가 싶고, 나머지는 이렇게 특별하게 방조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쪽에서 무슨 욕도 하고 같이 공모를 안 한 것처럼 막 이렇게 김건희 씨를 흉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예. 거야.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김건희 씨 행위를 전체적인 공범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부분도 있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 법원에서는 그 김건희 씨의 방조 뒷부분에 대해서는 방조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는데, 편면적 방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편면적 방조라는 게 뭔가 하면, 나머지 공범들은 김건희 씨 역할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김건희 씨는 스스로 자기가 이 행위를 위해서 돈도 대고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방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편면적 방조범의 법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한번 충분히 심리를 해보고, 아하. 기록,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범들이 김건희 씨를 같이 이렇게 끼우려고 하지 않고 욕하고 약간 비난하고 흉보는 듯 했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이걸 도우려는 의도로 돈도 대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거래에 관여하고 이랬으면 그거는 일방적인 방조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예. 확실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공범의 판례도 경우와는 있군요. 다르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심리도 없이 그냥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으니까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실체 진실이 발견이라던가 정의 구현을 위한 의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론조사 그 계약서 쓰지 않았다. 네. 내지는 지시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이런 선거 범죄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그런 공범들이 이렇게 보면 앞으로 공모 약정서라든가 계약서 이런 걸 써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통상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그 사실 인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측으로서도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특검이 이렇게 15페이지에 걸쳐서 반박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항소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 항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측 역시 항소 의지를 내비쳤는데 김건희가 영부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다른 사건에 비해서 다소 높은 형이 선고됐다. 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건의 죄질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아까 저 앵커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자리를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아하. 죄질이 아주 나쁘죠. 그렇죠. 죄질이 아주 나쁘고 그다음에 도대체 죄의식도 없고 한 번도 제대로 반성을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고 끝까지 일부 부인까지 했고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고 예. 다 중간에 뭐 다른 얘기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뭐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1년 8개월이 너무 중하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양형 기준이라는 건 통상적인 알선 수재 그냥 일반적인 알선 수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이 사건처럼 이렇게 죄질이 나쁜 알선 수재를 염두에 둔 양형 기준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지난번 이진관 재판부처럼 일반적인 양형 기준이 아니라 이 사건에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하고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될 사건인지를 고려해가지고 엄하게 처벌해야 될 사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도 부족할 사안을 갖다가 지난 재판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요구형 뇌물 금품 수수가 아니다. 아하. 이런 말을 하면서도 막 이게 김건희 씨한테 유리한 그렇죠. 그 감경 양형 요소라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요구형이 아니라는 것은 뭐 이 그냥 알선 수재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기본형이고 요구형이면 가중 요소라고 봐야 되는 가중 겁니다. 요소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가서 떠안기고 자기가 이제 돌려주려고 하다가 뭐 발각이 된 거라면 그거는 감경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요구형이 되는 건 가중 요소인데 요구형이 아니라는 걸 감경 요소로 잡는 거는 이 논리적으로도 그것도 모순이죠. 맞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의 양형은 사실은 지나치게 관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하다고 양형부당 항소를 했다는 거는 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김건희가 지금 2개의 재판을 더 받아야 되는데 네. 하나가 매건 매직이고 정당법 위반 네.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매건 매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선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목걸이 수수 네. 요 판결이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 재판부에서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걸 보면 도대체 예측 불가의 재판부가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지만 예. 사실 제가 이 겪어본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크게 문제 없고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좀 존경스러운 재판부도 많습니다. 아하.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이 사건에 있는 이 국민적 관심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재판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매관 매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주 심각한 범죄거든요. 심각하죠. 예. 사실 이 단순한 청탁 이쪽에서 접근해가지고 의도를 숨기고 청탁한 경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아마 중형이 선고가 될 겁니다. 금액도 아마 이제 그 앞선 1심에서는 1억 정도였는데 네. 그 뒤에 매관 매직 같은 경우에는 2억이 훨씬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금액이 더 넓어지면 형량도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형량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번 재판부의 그 우인성 부장 재판부의 판단이 이 좀 국민 법감정과 얼마나 어긋난 것인지를 지금 비판 받고 있으니까요. 예. 그 아마 재판부도 아마 지금 그 새로운 재판부도 지금 이 우인성 부장 재판부와는 좀 견해를 달리할 가능성이 그렇군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주 9일에 다음 주가 아니군요.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그 이우한 화백 그림을 줬던 김상민 전 검사 네. 그 판결이 있다고 해요. 1심 네. 선고. 요것도 좀 가늠자가 되겠네요. 매건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가지고 예. 이게 뭐 그런 그림 같은 거 주고 목걸이 주고 자리를 구하려고 들고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충격이죠.
그 윤석열 씨가 늘 얘기했던 게 공정 상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저도 진짜 한번 대면해서라도 대면하면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그 같은 동료 변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서울구치소에서 자주 본다 그러더라고요. 김건희를요? 아니요. 김건희 김상민을 씨는 김상민 말고 저 윤석열 씨를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윤석열 씨를 아주 많이 본다고 하니까 예. 뭐 그 한번 좀 제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김건희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본인들에게 이제 본인에게 뭐 이제 뭐 감사할 사람들을 벽에다가 써놓고 뭐 이제 감사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서 냈던데, 요거는 뭐 혹시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힐러리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도 본인이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본인 지지자들을 뭐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뭔가 자신의 의사라던가 견해를 표시해야 되고 지지자들에게 뭔가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아직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예. 뭐 지지자들을 염두에 둔 멘트라든가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뭐 고맙다는 말을 전달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본인이 특검에 출석할 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그냥 뭐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라던가 이런 걸 느끼고 반성하면 모르겠지만 뭐 지지자들에 대한 멘트, 메시지 이런 걸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이 뭔가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그런 착각, 이런 뭐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신천지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